뉴욕 증시는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좀 완화되면서 다우지수를 중심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환율 움직임이 불안한 것이 걱정입니다. 지금 외환시장에서는 J-플라자 합의의 핵심 대상이 한국과 대만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일단 오늘 새벽에 마무리된 뉴욕 증시 움직임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난 5월 이후에 초 이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증시에서는 다우지수 중심으로 해서 묵시적인 부담이 됐었어요. 시청자분도 아시겠습니다는 5월 FOMC 회의 이후에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암시했었죠. 이것이 이제 다우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끌어냈던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다우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아마 김천 PD께서 3대 지수를 이렇게 보면 다우지수의 상승폭이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4월 경제지표에서 경기 둔화 우려를 좀 불식시킨 게 바로 민간 소비가 GDP 기여도의 한 70%를 차지하는데요. 거기에 바로메터 성격이 소매 판매거든요. 근데 원래 예상은 월가 예상은 0%로 봤는데 플러스 0.1로 나왔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켰고요. 그다음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PPI죠. 4월 PPI가 당초에는 0.2, 0.3 플러스로 나올 거로 이렇게 봤는데 여러 가지 요인분에서는 나중에 좀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0.5로 굉장히 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소매 판매가 불식시켰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 부분은 PPI가 줄이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3대 지수가 경기에 민감한 다우지수 중심으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더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의 통계 당국의 실무진들이 트럼프 진영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PPI가 갑자기 월가 예상치가 0.3, 0.2 정도 플러스 나오는데 마이너스 0.5 나온 것은 왜일까? 요거는 나중에 좀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재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에 유리한 통계가 나왔고 그렇습니다. 인사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갑자기 예상치, 월가 예상치가 달리 상당히 유리한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그 문제 관련해서 통계 조작 문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죠. 저희가 봤던 것 중에 이제 야간 거래 시장에서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원화가 절상되고 있다,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입장에서 지금 환율 움직임 최대 관심거리고 원화 절상 가능성 얘기해 오셨는데 지금 이 시각에서 어떤 시각을 저희가 유지를 해야 될까요? 네, 결국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제 미국의 특파원께서는 이제 밀라노 협상에서 환율 문제가 언급이 없다, 하는 쪽에 얘기를 하셨습니다는 저는 이제 곧 이어서 중심국가에서는 환율에 대해서 인류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환율 얘기를 결국 최종적으로 헝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면 미란 보고서 얘기 들어본다면 관세 협상이 마감한 후에 환율로 이동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보면. 근데 이게 미국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국과 실패 문제, 협상 결과가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관세에 대해서 다음 시나리오에 대한 환율로 빨리 관심을 이동시키는 분위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국내에서 이렇게 보면 금융시장이 증시적인 측면보다도 환율에 관심이 돼 있고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좌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런 패턴은 지속되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우리 국내 금융시장에 차지하는 문제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자, 한미 관세 협상에서 환율이 논의됐을까 안 논의됐을까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에이펙 이렇게 제주 회담 이전에 밀라노 ADB 연차총회가 있었죠. 여기서 한미 간 이렇게 또 보면 협의가 됐다 안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협의가 안 됐다 하면 원달러이 1,420원으로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협의가 됐다 하니까 사실 1,400원대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오늘 마감 지수에 해당되겠습니다. 새벽 2시에 끝났던, 그래서 마침내 새벽 2시에 끝났던 원달러 환율도 1,400 밑으로 떨어지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가 증시적 측면에서 관심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밀라노 한미 협상에서 됐느냐 안 됐느냐 결국 최종적으로 언급 통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NDF 시장에서 앞서 봤은 것 같이 지금 1,398원 정도로 이렇게 잡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1,396원, 뭐 비슷한 수준이다. 1,400 밑으로 떨어졌다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 폐막일입니다. 예. APEC 폐막일입니다. 결국 한미 협상단에서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쟁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오늘 어떻게 될 것이냐도 또 관심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 협상 국면에서 원달러 환율이 이런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라는 건 사실 한의원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주셨고 그 그림대로 가고 있어서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 지금 APEC 회의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나온 내용 보면은 전부 이 모든 그 당사국들이 미국 무역대표부 그리머 대표 지금 만나려고 지금 줄 서고 있다라는 얘기들 들리는데 앞으로 관련해서 살펴봐야 될 쟁점 뭘까요? 네, 실무급은 최고위급 회담의 일정에 내었던 내용을 백업하는 작업입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또 언론에서 한미 실무급 회담에서 한일이 언급했냐 안 했느냐 이거 가지고 되는데 이건 잘못된 분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 자, 한미 관세 협상의 1차가 고위급 회담이 4월 28일 날 했습니다. 그때 내용을 한번 시청자분한테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때 당시 한미 관세 협상 최고위급 회담에서 한국은 비관세 정책이 문제되는 거다. 왜냐하면 한국은 한미 FTA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세 분야는 거의 제로 관세를 주장했던 거거든요. 근데 비관세 정벽은 뭐냐? 트럼프 입장에서는 비관세 정벽의 환율 조정 문제를 가장 1순위일 것 같지 않습니까? 1순위일 것 같지 않습니까? 교역국이 뭐냐? 자국 통화의 수치를 유리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평가자라는 것은 비관세 정벽의 대표적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관세는 제로 관세입니다. 비관세 장벽이죠. 그런 과정에서 1차 협상 최고위급 지난 4월 말에 있었던 회담 결과를 보면 거기에는 뭐 알래스카 투자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관세 인하 문제라든가 미국의 진출 방안이라든가 한미 주둔군의 안보 결부된 이문 예상돼 있었고 일본과 동처인데 일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사실 일본에 대해서 환율 문제를 언급하지 않겠느냐. 근데 환율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언급할 거라고 봤던 농산물 분야를 언급시켰습니다. 근데 한국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농산물 분야 이게 농민들 또 대선 앞두고 민감한 표이기 때문에 이거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느닷없이 환율 문제를 언급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자 최고위급 회담에서 환율 문제를 최대 정점을 했으니까 실무급은 그 구체화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뭐 제네바 협상에서 환율 문제가 언급했냐 안 언급했냐 무슨 문제가 됩니까? 최고급에서 환율 문제를 언급하고 실무급은 그거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이니까 사실은 이 환율 문제가 자연스럽게 언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논란이 됐던 밀라노 협상에서 환율 문제가 언급했느냐 안 언급했느냐 하는 문제 최종적으로 언급됐다. 그래서 환율도 미국에서 원화절상이 있으니까 NDF 시장에서 1,400원 밑으로 떨어지는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관세 협상 국면에서 우리나라 그리고 대만에 특별히 이 환율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미국 입장에서 무역 적자를 줄일 때 대만이나 한국 입장에서는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평, 최악극에 해당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4월 28일에도 미국의 환율 문제를 한국에 대해서 언급할 수밖에 없다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양대 악의 축이 형성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거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럼 양대 악의 축은 뭐냐? 지금 경제 패권을 다투는 사실 중국에 한국이 너무 외환시장이 거기에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안화와 원화의 상관계수가 0.8입니다. 그래서 위안화가 7.4 위안까지 돌파했을 때 원달러 환율이 1,480원도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장 타겟으로는 미개 국가에 너무 한국의 경제 비중이라든가 외환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거죠. 두 번째는 자 트럼프 환율 정책에 있어서 보면 한국이 가장 적정 수준에 이탈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차에 말씀드리는 미화 무역 불균형을 해소 차원에서 미국이 생각하는 원화의 적정 수준은 1,250원이거든요.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끝난 원달러 1,396원 98원도 적정 수준을 벌써 150원 이상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제2의 외환 프라자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얘기 쏙 들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제2의 외환 제2의 프라자 타겟을 한다면 과거 1985년에는 독일과 일본을 했습니다는
자, 한국이 주가 되면서 예. 대만을 이렇게 타겟으로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만만치 않게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제2프라자의 주 타겟, 핵심 타겟을 중국이 아니라 한국과 대만을 한다면 당분간 국내 시장에서는 이 환율 움직임이 최대 관심이 될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초에는 소위 제2플라자 합의라고 하면 그 대상국이 중국이 될 것이라는 관측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지금 바뀌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제2프라자 하면 과거 독일과 일본이 아니라 이번엔 중국이 될 거다. 이런 쪽에 얘기를 했죠. 예. 근데 경제 패권을 다투는 속성상 중국에 대해서 어그리먼트라는 이게 나올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관계에서 보면 디커플링이지 디리스크는 이례적인 겁니다. 그래서 디리스킹이 될 때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경제 패권은 뭐냐? 태뜸은 트윈 폴라가 아니죠. 싱글 폴라죠. 싱글 폴라죠. 양극일 수가 없다. 양극 체제가 아니라 양극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단극만 존재하는 거죠. 예. 그게 트럼프의 마고와 구상과 마찬가지고 시진핑의 지금 팍시니카 구상과 동일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어그리먼트라는 이런 데서 경제 패권을 다투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중국이 이렇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경제 패권의 속성을 갖고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합의가 되려면 누가 수용하고 누가 요구하고 누가 받아들여야죠. 자, 요구하는 것은 미국입니다. 근데 중국이 받아들여야죠. 근데 중국이 뭐냐? 더 핵심적 카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냐? 미국과 중국 간에 이렇게 관세 협상을 해서도 중국이 승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핵심적 카드를 많이 갖고 있다. 위안화 절하 카드 관세에 대해서 미국의 국채 매각도 핵심적인 카드, 여러 가지 카드가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프라자 달러 가치 문제 관련해서 중국이 섀도우 리저브까지 포함해서 외환보유가 6조가 넘는다. 예. 이거 들이보면 달러 패권은 그냥 무너지는데 무슨 어그리먼트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안 된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만약에 미국과 중국 간의 제2프라자 입장이 된다면 1차의 합의서는 스위스파스로 관계하는 6조 모 위안인데요. 자, 이 정도 중국이 수용하겠느냐. 지금 중국 내수 침체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것이 1사분기 성장률 5.4%도 미국은 수출이 감소했습니다는 인도네시아로 수출 다변화한 상태에서 순수출 기여도가 높아져 가지고 5.4%를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출이 지금 유일하게 받치고 있는데요. 자, 위안화가 절상돼서 6.5까지 간다. 그러면 지금 경제를 받치고 있는 수출마저 떨어지면 내수 침체, 수출 침체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습니까? 시진핑이 바로 뭐냐? 인민들의 경제 고통이 되면서 제3 천안문 사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제2프라자 얘기는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이 될 수가 없다. 중국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그리먼트는 안 되더라도 미략 정도는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쪽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요인에 있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이해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의 상황에서는 어쨌든 간에 큰 틀에서 환율 전쟁을 해야 되는데 중국과는 합의를 이룰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위안화와 연동돼서 움직이는 프록시 통화처럼 움직이는 우리 원화와 어떤 플라자 합의를 하는 것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가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네, 뭔가 레버리지 국가가 필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2프라자에 갑자기 한국과 대만, 특히 예. 한국에 대해서 타겟 국가가 한국이 될 것이다 이런 시각이 급부상하는 것은 너무나 1985년에 일본과 독일 상황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자, 프라자 당시에 독일과 특히 일본과 독일과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군사 동맹국이었죠. 이 국가는 2차 세계대회 패전국이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이 주무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로 군사 동맹국이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무임승 차원이 있죠. 그리고 1980년대 초에 레이건의 쌍둥이 적자가 너무 확대돼 가지고 프라자 협정이 엔화 강세를 통해서 이거 줄이는 거죠. 독일화 강세를 통해서 줄이는 거죠. 지금 뭐냐? 미국의 무역 적자를 확대시키는 쌍둥이 적자를 확대시키는 데에 한국이 8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 누르면 한국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는 측면에서
과거 85년에 독일과 일본의 입장에서 미국의 요구들을 갔죠.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이 그러냐? 한국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구조상으로 보면 사실 미국의 빅테크 업종에 너무나 유사하죠. 증시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면 우리 코스피 지수 올라가고 그다음에 떨어지면 떨어지는 이런 구조죠. 증시는 보겠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와 증시 입장에서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7 정도로 해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코스피 떨어지고 미국의 국채금리가 내려가면 증시가 올라가는 이런 구조죠. 그리고 외환시장 보겠습니다. 최근에 한번 한미협상에서 환율 문제가 언급했느냐에 따라서 언급하지 않았다 1420원, 언급했다 1420원.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1980원에 누르면 된다 하는 시각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 이 점을 노려서 사실 제2의 프라자의 핵심 타격으로 레버리지 카드로 한국과 대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각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플라자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1985년에 일어났던 것이 네네. 일본의 독일 그리고 환율을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만 혹시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형태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네, 사실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격을 조정하는 조치가 전부 실패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관세죠. 그런 과정에서 ኳ인티티를 조정하자, 수량을 조정하자. 자, 관세도 환율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프락시 변시를 하면 가격을 조정하는 게 사실 저항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직접 물량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신행코도 그런 말씀했죠. 트럼프는 무역 적자의 숫자만 본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러면 트럼프의 가장 한국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역 적자 제로로 해라. 그러면 한국의 무역 적자가 얼마냐? 작년에 660억 달러입니다. 올해는 더 늘어났습니다. 이거 적자로 줄인다.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무역 적자 작년 기준으로 660을 제로로 줄인다. 한국 경제 모습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000원 밑으로 가야 됩니다. 성장률 마이너스 5%입니다. 근데 성장률은 마이너스 5%는 외환위기 당시에 1990년대에 기록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990년대 외환 이야기는 정반대의 역외환위기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1990년대는 원화가 약세했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서 그때 990원 했던 환율이 2,000원 올라가서 외환위기가 일어났습니다. 왜냐? 외국자본 이탈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냐? 한국 경제 지금 1, 4분기 역성장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그나마 받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2의 프라자의 타겟 국가가 돼서 원화가 절상되면 수출이 안 돼서 한국이 원화 절상에 따른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되죠. 펀더멘털이 악화되면 외국자본 빠지지 않습니까? 이게 리버스 외환위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일본의 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일본도 무역적자 제로 요구에 대해서 우리 수용할 수 없다. 내수가 침체되는데 수출마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수용할 수 없다. 분명히 입장을 바뀌고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이웃국 일본도 지금 속도 조절하기 위해서 통상장관도 지금 통상장관급에 해당되는 사람도 파견을 안 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미국과의 관세에서 빨리 다가가서 줄 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방송을 통해서 그렇지 말아라. 통상장관 회의 같은 게라든가 이런 거 우리 국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을 맞추는 것이 아니다. 시간을 좀 버려달라 하는 쪽에 이것도 바로 이런 측면에서 나올 수 있는 답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추가 질문적인 성격입니다. 일부에서 제기했던 문제이긴 합니다만 홍콩에서 적용이 됐던 달러 페그제를 미국이 우리한테 적용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시각이 일부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격 조정이 아니라 물량 조정 측면에서 무역 적자 제로 요구, 그다음에 제도적 측면에서 요구할 수가 있죠. 집권 일기에 보겠습니다. 집권 일기의 동북아 국가에서 보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홍콩을 레버리지 카드로 잘 사용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그런데 집권 일기 이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왜 집권 일기에는 홍콩을 레버리지 카드로 샀느냐? 그때 홍콩이 1984년 달러 페그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에 영향권이 있었죠. 예. 영향권이 있었죠. 홍콩 증시, 미국 증시에 완전히 이게 커플링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2020년 보안법이 되면서 달러 페그제를 포기된다. 이게 중기의 목표였었죠. 왜냐? 미국의 특혜가 되는 홍콩을 폐지를 시켜야 중국의 예속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이든 정부 때는 중국과 관계를 생각해서 이거
달러 폐기제 폐기제 요구를 수용을 사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콩 자체가 중부로 예속화됐지 않습니까? 자, 집권이기에 됐습니다. 레버리지 카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실행코 집권 일기와 마찬가지로 일기 때는 홍콩을 레버리지 카드를 사용했는데, 자, 동북아 경제 문제에서 레버리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가 어딜까? 하는 측면에서는 한국과 대만 정도로 나올 수가 있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홍콩에 대해서 마가 구상의 가장 이상적인 환율 제도라는 달러 폐기제, 이건 가치 여부에 관계없지 않습니까? 고정시키니까. 예.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도 강세가 필요 없고 약세가 되는 게 마가 구상인데요. 기가 막힌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집권 2기에 동북아의 가장 미국의 무역 적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북아의 레버리지 카드로 사실 달러 폐기제도 요구할 수가 있다 하는 이런 카드에 대해서 한미 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환율 문제를 언급했냐 안 언급했느냐 국내 언론에서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은 심각성을 생각해서 시나리오별로 우리 협상단에 사실 대안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각도에서 한국 경제를 생각하고 한국 정신을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기업과 국민들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카드에 대해서 대안을 이렇게 갖고 협상 안에 가는 게 자세지, 한물 신부급 협상에서 환율을 언급했느냐 안 언급해, 이게 무슨 중요합니까? 전문가들의 시각을 이렇게 보면 최근에 환율 문제를 언급했다 안 언급했다 이거 가지고 논쟁이 되는데요. 그게 우리 국익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러한 나올 수 있는 카드에 대해서 대비해서 가는 것이 설령 안 나오더라도 우리 국익 차원에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우리 협상단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